자, 68쪽에 보시면 코, 순간까지 허파로 이어지는 호흡기관 중에 순간이 기관이고 순간까지가 기관지다. 이름 둘 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허파가 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코에는 끈끈한 액체가 덮여있어 먼지나 세균 걸러낸다. 먼지랑 세균만 걸러내는 게 아니라 온도랑 습도 조절도 합니다. 온도와 습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코로 숨 쉬라고 했죠.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으로 숨 쉬면 온도, 습도 조절, 먼지 걸르는 게 안 돼요. 그래서 1차로 한번 여기서 거르고 순간에 가는 털인 섬모가 있어서 여기서 2차로 한번 걸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그래서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가래를 그렇게 많이 뱉는 이유가 안 좋은 물질이 자꾸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열심히 걸러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아니면 감기 걸릴 때 생각하셔도 되죠. 감기 걸리면 세균들이 많으니까 그 콧물도 누런 콧물 나오고 가래도 막 생기고 하는 이유가 그걸 자꾸 내보내려는 우리 몸의 몸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간에서 갈라져 좌우 허파로 들어가면 여기 허파, 순간 가지가 허파로 들어가서 이 허파 모든 곳에 이렇게 가지처럼 펼쳐져 있다. 나뭇가지처럼. 그래서 순간 가지. 그래서 그 끝에는 다 뭐가 달려있다? 폐포가 이렇게 달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폐포가 달려있고 그 폐포는 모두 모세혈관에 하나씩 감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감싸져 있는 게 아니라 허파가리 하나하나가 다 모세혈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허파가리가 대략 몇 개 정도 있냐면요. 3억 개 정도 있어요. 우리 폐 2개에 허파가리가 3억 개 정도 분포되어 있고 그 각각이 모두 모세혈관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 둘러싸여 있어서 여기서 뭐예요? 물질 교환해요. 우리 그림 그렸을 때 하트 그려서 뭐 했어요? 폐 모세혈관으로 갔죠. 폐 모세혈관과 누구랑 물질 교환했어요? 폐포랑 물질 교환한다고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산소 가고 여기 이산탄소 온다고 했죠. 그럼 이 폐포가 허파가리고 이 폐 모세혈관이 얘야. 그러니까 이거죠. 얘예요, 얘. 여기서 모세혈관. 얘가 폐 모세혈관이고 이 안에 이 공간이 허파가리야. 그래서 여기서 물질 교환한다. 이 그림이 그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물질 교환한다는 거. 그 다음에 허파는 근육이 없어. 여기 물질 쳤나요? 허파는 근육이 없어. 스스로 호흡 운동은 없다. 허파 둘러싸고 있는 가로막 갈비뼈랑 호흡 운동한다. 여기 밑줄 안 쳐져 있으면 밑줄 치세요. 폐는 근육이 없습니다. 스스로 운동하지 못해요. 우리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심장 얘기할 때는 수축이하는 심장이 스스로 한단 말이야. 근데 폐는 그렇지 못해요. 근육이 없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풍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풍선이 공기가 들어오면 부풀고 공기가 나가면 쪼그라들듯이 코판 똑같아요. 그래서 갈비뼈가 올라가. 갈비뼈가 올라간다는 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느낌이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해서 갈비뼈에 손 대고 숨을 들여 마시면 갈비뼈가 이렇게 벌어져.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갈 거예요. 가로막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가슴과 배 중간에 가로지르는 막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여기 막이 하나 있고 얘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로막이 내려가고 갈비뼈가 올라가. 그럼 이 안쪽 공간이 넓어지겠죠? 이 안쪽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흉강이라고 합니다. 흉강. 가슴 안쪽 공간이에요. 흉강의 부피가 커져. 그러면 압력이 낮아집니다. 이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보일 법칙 생각하시면 돼요. 보일 법칙. 기억나시죠? 보일 법칙. 압력이랑 부피가 반비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압력이 커진 부피 작아지고 압력 작아진 부피 커지고 너무 아파. 자, 그래서 흉곽의 부피 커지고 압력 낮아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그리고 흉곽 부피랑 흉곽 압력은 허파 부피랑 허파 압력이랑 같이 움직입니다. 세트예요. 흉곽의 부피가 커지면 폐 부피도 커지는 거고 흉곽 부피 작아지면 폐 부피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가 들어올 건데요. 자, 봐봐. 공기가 지금 공간이 커져서 압력이 낮아졌어요. 압력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바깥쪽 공기는 압력의 변화가 없죠. 내가 숨 쉬는 거랑 여기 기압이랑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기압이 일정해. 여기 기압이 일정한데 내가 낮아졌더니 뭐예요? 상대적으로 여기가 기압이 높아져.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우리 바람은 저기서 부는 저 바람 얘기해요. 바람은 무조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기압이 높은 쪽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불어요. 그럼 우리 숨도 똑같이 여기 바깥쪽이 저기압이고 안쪽이 고기압이야. 그러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고요. 바깥쪽이 고기압이야. 그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건 우리가 숨을 의지로 마시고 뭐 음료수 마시듯이 마시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도 공기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말하고 있을 때는 공기가 왔다 갔다 안 하면 말 길게 하면 뭐 쓰러지나? 그렇지 않죠. 공기는 그냥 알아서 왔다 갔다 해요. 그 원리가 압력차.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며 안쪽 공간이 넓어지면서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기압, 바깥쪽이 고기압,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 불고, 숨을 내쉴 때는 갈비뼈 내려가고 가로막 올라오면서 부피가 작아져요. 흉곽 부피 작아져요. 허파 부피 작아져요. 압력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기압, 바깥쪽이 저기압.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한다.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들숨은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가면서 흉곽 부피 커지면서 압력 낮아집니다. 허파는 얘랑 세트라 그랬죠.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외부가 고기압, 허파가 저기압이라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 이동하는 거고, 날숨은 갈비뼈 내려가고 가로막 올라가면서 흉곽 부피 작아지고 압력 높아집니다. 그래서 허파가 고기압, 외부가 저기압이 돼서 허파에서 외부로 공기 이동한다. 이렇게 호흡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동했더니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랬죠.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랬더니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질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산소 양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숨을 들어왔다 나가면서 산소가 줄어들었고 이산화탄소가 늘어났어요. 이산화탄소가 늘어났어요. 수증기도 늘어났어요. 우리가 숨 내쉴 때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증기도 늘어났어요. 우리가 들어왔다 나가면서 산소의 농도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늘어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TB 용액의 색깔을 바꾸고 석회수를 뿌옇게 한다. BTB 용액 했던 건 기억나요? 식물 할 때 BTB 용액 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많으면 노란색, 적으면 파란색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숨을 빨대로 불어 넣으면 노란색으로 변하겠죠. 이산화탄소 있으니까요. 뭐 이런 실험이에요. 열심히 들어.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산소, 숨 쉬면 그래서 산소가 많아지고 산소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늘어나고 기체 교환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원리는 기체 농도 차에 의한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태율아 칠판 봐. 칠판. 자 봐봐. 일단 요건 생략할게요.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 온몸을 돈다 그랬어요. 온몸을 왜 돈다 그랬냐면 조직세포한테 산소 영양소 주려고 돈다 그랬죠. 그럼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이동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얘기 쓸게요. 그리고 조직세포한테 모세혈관으로 이산화탄소 받아서 심장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그랬어요? 산소가 지금 여기 산소 줬잖아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폐로 갈 거예요. 폐 왜 가요? 산소 받으러 가요. 왜냐? 우리가 숨 쉬면 폐포에 산소가 제일 많아서 폐 모세혈관으로 산소 받으러 갈 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줄 거예요. 그럼 이 왔다 갔다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확산 때문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확산도 배웠죠. 1학년 배울 때. 확산이 뭐냐면 내가 향수를 나한테 나 맡으려고 향수를 뿌려. 내 몸에 착착착착 뿌려. 그럼 나만 냄새를 맡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건우부터 제일 많이 맡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방 전체가 향수 냄새가 날 겁니다. 이건 뭐예요? 향수 입자들이 퍼져나간 거죠. 그러면 그 기체 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체 교환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 농도 차에 의한 확산. 쉽게 얘기하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면 폐에 산소가 많으니까 산소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갔어요. 산소 받아서 들어가서 산소 줄 거니까 여기가 산소가 많겠죠.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하니까 이산화탄소 늘어났어요. 이산화탄소 받아서 다시 돌아오면 여긴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폐한테 이산화탄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그림도 똑같은 그림입니다. 허파과리에 산소가 많으니까 허파과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 이동하는 거고, 모세혈관에 이산화탄소 많으니까 이산화탄소 허파과리로 들어가면 이산화탄소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날숨통에 밖으로 내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돌아서 심장에서 돌아가지고 온몸에 모세혈관 하면 온몸에 모세혈관에 산소 많으니까 모세혈관에서 세포 쪽으로 산소 주고, 조직세포에 이산화탄소 많으니까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심장할 때 온몸순환, 폐순환 하는 과정이랑 똑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 설명했어요. 프린트. 프린트가 없는 거야. 안 좋나? 우리 프린트가 몇 쪽까지 숙제였죠? 217요. 219로 완전 좋지. 거의야 모르죠. 자, 지금 설명한 거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복습한 거예요. 222쪽 푸세요. 그런데 210번은 숙제로 내주시고요. 그냥 이거 그냥 풀었니? 너네 왜 이렇게 모르니? 이거 다 했는데. 그럼 하이타 풀게요. 하이타.
일단 76쪽. 이것도 설명할래. 자, 76쪽 보시면, 실험이 하나 나오는데요. 자, 빨대에다가 빨대 2개예요. 방세 2개에다가 풍선을 하나씩 꽂고, 플라스틱 컵에 구멍 뚫어가지고 얘를 넣어. 그리고 막아. 그 다음에 밑부분, 넓은 부분에 막으로 싸. 그래서 다 막아. 공기가 새면 안 됩니다. 공기는 빨대로만 움직여야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공간이 넓어져서 압력 낮아지니까 공기가 들어와서 풍선이 부풀고, 고무막을 위로 밀면, 여기 나오니? 이렇게 위로 밀면 부피가 작아지면서 그 압력 높아져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실험. 어때요? 본 적 없어요? 없어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유리병이 흉광이 아니라 유리병 안쪽 공간이 흉광입니다. 그리고 빨대는 순간이랑 순간가지, 풍선은 허파, 그 다음에 아래에 막은 고무막에 해당하는 거죠. 가로막에. 그래서 잡아당기면 풍선 부풀고, 풍선이 부푸는 이유는 흉곽 공간이 넓어지면서 압력 낮아져서 밖에서 안으로 공기 들어오는 거고, 밀어 올렸더니 풍선 쪼그라들었죠. 공간이 좁아지면서 압력 높아져서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커졌다 작았다 커졌다 작았다 를 우리 몸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도 기억해 주시고, 필요 없고, 이건 이따 할 거고. 자, 문제 80조 9번까지. 홀수 풀어. 구 번까지 홀수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다음 주부터 숙제 제대로 안 하면 남길 겁니다. 아니, 그럼 봐야 안 되죠. 시험 다 보고 숙제 채점해서 고치고 나서 집에 갈 거예요. 그걸 1시간 내에 못하면 남는 거고요. 네. 숙제 제대로 해야 해요. 찍어오지 말고. 근데 오늘 시험, 네, 그럼 다음 주 시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다음 주 시험은 배설까지요. 소화부터요? 소화부터는 아니고요. 호흡부터 배설까지요? 좋아. 네. 호흡 배설. 정아, 문제 풀어야죠. 분명히
되겠어. 숙제까지 다 채점 되어야 집에 갑니다. 네. 저 뭐 옛날에 하이탄만 고쳤죠. 이제 프린트까지 다 고쳐야 집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너네 숙제 제대로 안 해와서고요. 아니 진짜 숙제는 제대로 하지. 다 해오고 하는데. 네가 제일 제대로 안 했는데. 다 해오는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성훈이는 하고 가. 오늘 숙제. 숙제 안 한 거는 원래 하고 가는 게 규칙이었으니까. 38에서 39 그거 하는 거예요? 일단은 더 해야 되는데. 네, 9번까지 하는 거. 소수로. 아니, 홀수로. 다 했어요? 몰래 넣으면 헷갈리는 문제 한 문제 빼고 다 했어요. 안 한 거네요, 그럼 다. 자, 볼게요. 1번. 다음은 사람의 호흡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근육이 있다는 얘기 틀렸고, 수많은 허파가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맞고, 갈비뼈 가로막이 둘러싸인 흉곽 속에 있는 것도 맞죠. 그러면 4번. 3번. 이 이름부터 쓸까요? 이는 허파가리로 쓰세요. 허파가리고, 페프라고 썼으면 고치시고요. 이거 뭐야? 꼬리네. 자, 호박과리. 그 다음에 기체는 산소. 자, 그 다음 5번. 빨대에 해당하는 거 순간과 순간가지. 고무풍선이 허파, 고무막이 가로막입니다. 여기서 그 컵 속 공간은 흉곽인데요. 이 컵 있지? 이 컵을 갈비뼈라고 하면 틀려요. 여기서 갈비뼈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갈비뼈는 움직이는데 컵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빨대, 순간가지, 순간, 고무풍선, 허파, 가로막, 고무막, 가로막. 자, 그 다음 7번. 들순간 날숨 일어날 때 옳지 않은 거. 들숨일 땐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가서 부피 커지고 압력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날숨은 갈비뼈 내려가고 얘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작아져서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얘가 틀렸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그래서 답은 4번. 9번. 초록색 BTB 용액에 얄숨을 불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얘는 색깔 변화가 없고 얘는 노랗게 변했대. 왜냐면 숨을 불어넣으면 이산화 공급이 늘어나서 색깔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날수 속 성분은 이산화탄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설할 거예요. 앞으로 갑시다. 배설은 노폐물을 걸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배설입니다. 몇 쪽이야? 71쪽이에요. 배설은 생명활동에 생성된 노폐물을 걸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배설이고요. 노폐물은 그럼 어떻게 생기냐? 노폐물 생기는 거 봅시다. 자, 봐봐. 우리가 노폐물이 왜 생기는 거냐면 세포업에서 생기는 거야. 세포업 어디서 한다 그랬죠? 세포 안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 아까 조직세포에서 생기는 거예요. 조직세포한테 산소랑 영양소 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포 호흡은 영양소와 산소 가지고 에너지 만드는 과정. 안 쓰냐?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만들고 났더니 뭐가 생겼어요?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겼어요. 얘가 노폐물인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영양소 얘기할까요? 영양소 가지고 지금 우리 뭐 만든 거예요? 에너지 만들었죠. 그럼 에너지 우리 영양소 할 때 배우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영양소 중에 에너지 만드는 애는 따로 있었어요. 그쵸? 에너지 만드는 애 뭐 있었어요? 에너지 만들 수 있는 영양소. 탄단지. 그렇죠. 탄단지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에너지 만들고 나머지는 에너지 못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영양소는 탄단지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탄단지를 산소 이용해 분해하면 에너지 만들면서 저 노폐물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왜 저 노폐물이 만들어지냐? 왜냐면 탄단지는 주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그러니까 탄소, 수소, 산소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랑 조합돼서 이거 만들어지고 얘랑 조합돼서 이거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노폐물이 생겼어. 그럼 이산화탄소는 어때요? 폐 통해서 나가면 되지. 나이스. 우리 앞에서 한 거잖아. 호흡할 때. 그럼 물은 뭐 통해서 나가면 돼요? 오줌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 콩팥을 통해 밖으로 나간다라는 표현 되겠네요. 그쵸? 근데 물은 콩팥을 통해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폐를 통해서도 나갑니다. 우리가 숨 내쉴 때, 후 하고 내쉴 때, 이 숨에 보이진 않지만 뭐가 있다? 수증기가 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이. 겨울에 유리창에 하 하면 뿌옇게 되는 이유가 우리 숨에 수증기 있어서. 겨울철 안 가도 되죠? 하시면 축축해지는 게 느껴지죠? 그쵸? 자, 내 숨에 수증기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설명. 자, 봐봐. 중요한 거. 자, 근데 단백질에 빨간 거. 단백질에 얘가 들어있어요. 이거 뭐예요? 질소. 그쵸, 질소죠. 대답을 한 명만 하네요. 자, 단백질에 질소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다른 걸 만들어냅니다. 지금 탄단지가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가 있어서 이산화탄소랑 물 만들어냈는데요. 단백질의 질소 때문에 이게 만들어져요. NH3요. 주영아, NH3 뭐예요? 질소 3개 아니야?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이거 다시 다 까먹었었으면 다시 외우셔야 돼요. 또 나옵니다. 암모니지. 자, NH3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으면 몸에 암모니아가 생겨. 근데 이게 몸에서 독성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돌아다니면 안 돼. 병 생겨. 그래서 우리는 이 암모니아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바로 생긴 즉시 간으로 보냅니다. 간이 뭐 할 거냐면 해독작용 할 거예요. 독성을 줄여.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요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소변을 통해 밖으로 나갈 거예요. 암모니아가 소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요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게 우리 배설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책에 여기 써 있는 거고요. 이게 그림으로 다시 표현된 거 정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다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는 허파를 통해 밖으로 나갈 거고 물은 허파를 통해도 나가고 콩팥을 통해도 나가고 단백질은 유일하게 뭘 만든다? 암모니아를 만든다. 암모니아를 간에서 해독해서 요소로 바꾼 다음에 콩팥을 통해 오줌으로 내보낼 거다. 요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기억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배설 기관 보겠습니다. 이제 오줌을 만들 거예요. 오줌을 만드는 기관은 콩팥입니다. 콩팥. 콩팥
콩처럼 생겨서 콩팥입니다. 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콩처럼 생겼고 팥생이라 뭐 그런다는데요. 팥이 콩처럼 생겼으니까 그냥 콩팥처럼 생겨서 콩팥이에요. 이것도 이름이 바뀌었죠. 원래는 신장이라고 하죠. 신장. 그래서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 신장내과라고 해서 아직 콩팥 뭐 병원은 없는데 신장병원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 안 거기서는 안 바뀌었지만 우리는 콩팥이라고 책에는 다 바뀌어서 부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까 얘기한 뭐 순간까지 허파과리도 아예 싹 바뀌어서 이제 변할 거예요. 요번에 올해 바뀐 거예요, 그건. 자, 어쨌든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고 방광에 모았다가 나오는데 콩팥이랑 방광 연결하는 관은 오줌관,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건 요도.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소변이 요도를 통해 나온다. 방광은 그냥 모으는 애예요, 모으는 애.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변을 모았다가 내보내.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소변을 모았다 내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방광이 없으면 만들어지는 족족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큰일 나겠죠? 기저귀 차야지. 그 기저귀 차는 게 아니라 오줌 주머니를 따로 차요. 얘를 연결해서 밖에 주머니를 차. 이렇게 연결해. 그러니까 배가 뚫려 있는 상태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병이 생기면 그런 게 생기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방광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안 터집니다. 방광은 터지지 않아요. 자주 하는 얘기 있죠. 선생님이 화장실에 선생님이 안 보내주셔서 방광이 터질 것 같아요. 수백 번 들어온 이 얘기. 방광은 터지지 않습니다. 방광이 굉장히 잘 늘어나고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질겨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는 축구 같은 거 할 때 축구공이 없으면 돼지 오줌보, 그러니까 돼지 방광으로 축구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뻥뻥 차도 안 터지는 애가 방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지던데. 너도 차면 터질 수도 있겠죠? 네, 방광을 차면. 제가 뭐 풀스포로 입어서 아무가 네가 돼지 오줌보로 축구를 했다고요? 축구공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말 아빠가. 그러니까 차면 터진다. 네 방광을 내가 발로 차면 터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뭐한다? 그냥 찬 상태로는 터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찼다고 터질 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콩팥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콩팥은 여러 구조가 있어요. 소변을 오줌을 만드는 곳이니까. 그래서 콩팥이 자세히 나올 겁니다. 여기. 자, 콩팥을 보시면 세 가지로 분리할 건데요. 가장 껍데기 부분을 콩팥 겉질, 그 다음 안쪽 부분을 속질, 그 다음 가운데 부분을 콩팥 깔때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오줌이 여기 모여요. 겉질과 속질에서 오줌을 만들고 안에 모여. 얘를 확대하면 이런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고요. 얘가 한 100만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콩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모아서 뭐라 그럴 거냐면 네프론이라고 할 거예요. 네프론. 토리, 보먼주머니, 세뇨관이라고 하는 기관들을 모아서 네프론이라고 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변 만드는 기본 단위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세포를 모아서 조직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것처럼 토리랑 보먼주머니, 세뇨관을 모아서 네프론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프론 그냥 이름입니다. 용어. 그래서 오줌을 만드는 기본 단위. 이렇게 목이 아프네. 목이 아프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소변 만드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게 이번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름 외워야 돼. 이름을 외워야 내용이 이해되죠. 이름 잘 외우시고. 자, 보겠습니다.
심장에서 시작해, 심장. 어디다가 써요? 그냥 보세요. 심장. 책에 되게 깔끔한 그림이 있어서 저는 그냥 설명만. 심장에서 콩팥으로 보낼 거야. 그럼 콩팥에서 노폐물 빼고 깨끗한 애를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심장에 나오는 혈관은 무조건 동맥입니다. 근데 콩팥에 연결돼 있으니까 콩팥동맥. 이게 콩팥으로 들어가면 뭐랑 연결돼 있냐면 톨이라고 하는 혈관으로 연결돼 있어요. 얘도 혈관입니다. 여기서 모세혈관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세혈관, 그 다음에 모세혈관 끝나면 이제 콩팥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다시 콩팥 정맥. 그럼 심장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콩팥인 거예요. 이 안이. 여기까지가 콩팥이고, 이건 콩팥 바깥쪽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피가 콩팥 동맥에서 콩팥으로 들어가면 토리를 지나서 모세혈관으로 나와서 콩팥 종맥에서 심장으로 돌아간다. 이 과정을 거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피가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노폐물이 빠져나가서.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혈액이 이 과정을 통해 돈다. 우리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오줌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봐봐. 콩팥 동맥은 피가 우리 앞에서 했죠. 동맥은 혈압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탄력성이 강하고 뭐 벽이 두껍고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동맥은 피가 많이 흘러. 콸콸콸. 그런 게 뭐랑 연결돼 있다 그랬어요? 톨이라고 하는 애랑 연결돼 있다고 했죠. 톨이는 모세혈관입니다. 그러니까 얇아요. 얇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엉켜 있어요. 그리고 모세혈관. 줄 이어폰 써본 적 있어요? 아니요. 줄 이어폰을 쓰면 내가 쓰고 잘 가방에 넣어놔도 꺼낼 때 엉켜 있어요. 되게 잘 엉킵니다. 그것처럼 혈관이 엉켜 있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생각해봐. 이게 차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차도. 그러면 차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3차로로 가고 있어서 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 했어요? 길이 좁아졌어요. 하나만 지나갈 수 있어. 그럼 뭐해? 얘 기다리는 동안 얘 가는 동안 얘 기다리고, 얘 가면 얘 가고, 얘 갈 동안 기다렸다, 얘 가면 나 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 가면서 갈 거 아니에요.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병목 현상이라 그래서 차가 막히는 주 원인이 이겁니다. 길이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지나가면서 차들이 멈추니까 속력이 느려지는 거야. 여기서도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차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니까 앞에 차가 가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거 뭐 나를 위한 거죠. 쟤를 위한 거라기보다. 내가 그럼 가면 사고 나는 거니까. 다들 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피는 어때? 적혈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적혈구가 가다가 앞에가 좀 느려. 막혔어. 여기 가고 있어. 여기 막 가고 있는데 막혔어. 그래서 막 낑기고 있어. 뒤에서 지금 애들이 막히고 있으니까 좀 천천히 가야겠다. 나는 눈도 없고 생각도 없고 뒤에서 심장이 한번 수축할 때마다 피는 쏟아져 나오고 앞에는 막혀 있어요. 그럼 뒤에서 피들이 뭐해요? 앞을 밀어요. 그렇죠. 앞에 막혀 있으면 뒤에 미는 게 아니라 밀리지. 너네 운동회 같은 거 하나? 네. 너네 운동회 저기 가서 하지. 학교에서 안 하지.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했어요. 학교에서 했어요. 생각해봐. 학교에 모든 학년 1, 2, 3학년이 다 운동장에 있다가 자 이제 끝났으니까 들어가세요 교실로. 그러면 뭐 우르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때도 안 보고 막 사람들이 막 내가 먼저 가겠다고 뛰어가면 눌립니다. 압사사고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미 사고가 났어. 앞에 가고 있는데 뒤에선 계속 밀려요. 눌러요. 앞에는 못 가. 뒤에선 눌러. 그러면 압력이 점점 높아져서 결국 터져요. 터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터지면 뭐 돼요? 터지면 안 돼요. 그래요?
터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일단 뭐예요? 그렇게 생겨먹은 애잖아요. 지금 압력을 높이려고 지금 얘가 꼬여있는 거야. 근데 터지면 되겠어요? 아, 실제로 터지기도 해요. 자, 봐봐. 그냥 일반 혈관. 일반 혈관인데 막 기름기 있는 거 먹고 운동 안에서 기름이 좀 꼈어. 그래서 벽에 뭐가 꼈어. 지방이 꼈어. 이게 지방이 쌓여. 그래서 좁아졌어. 그럼 여기서도 눌리지. 눌려.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또 먹어. 더 먹어. 못 가. 어떻게 돼요? 여기선 터져요. 실제로. 터져 어떡해. 근데 터지는데 문제는 얘가 어디로 가는 혈관일 때 뇌로 가는 혈관인데 터지면 쓰러집니다.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아저씨들 화내다가 뒷목 잡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진짜 여기가 터지면 쓰러지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그런 거고, 얘는 잘못 살아서 그런 거고, 얘는 원래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혈압을 높이기 위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뭐 할 거냐면요. 혈압이 엄청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터지지 않기 위해 뭐 하냐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되게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 혈압에 의해서 미세한 구멍으로 물질들이 빠져나와. 근데 얘는 지금 안이 혈관이잖아요. 근데 밖에는 바깥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바깥으로 뭐가 흘러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토리를 감싸고 보먼주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맞다 그럴까요? 토리를 감싸고 보먼주머니라는 게 있어요. 미리 있는 거죠. 빠져나올 거 알고 얘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토리에서 보먼주머니로 높은 혈압에 의해 알갱이가 작은 애들이 빠져나오는 과정을 여과라고 할 겁니다. 여과는 기준이 뭐냐면요. 크기예요, 크기. 작은 애들은 나오고 큰 애들은 못 나와. 그래서 백혈구, 적혈구 이런 애들 못 나오고요. 단백질 이런 애들도 못 나와요. 그럼 뭐가 나오냐? 물 작아서 나오고요. 무기염류는 물이랑 세트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물에 녹아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요소, 아까 우리 내보내야 되는 노폐물. 그 다음 포도당 아미노산. 포도당 아미노산은 우리 뭐였어요? 소화에서 얻은 산물이었어요. 소화가 뭐야? 세포에 흡수될 수 있는 정도로 잘게 부순 거잖아. 잘게 부쉈으니까 작죠? 그러니까 여과에서 빠져나가.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 소변을 만들 때 기준은 뭐여야 돼요? 노폐물은 나가고 노폐물 아닌 건 들어와야 돼요. 누가 핸드폰을 들고 수업을 해요? 그냥 들고만 있었어. 그래서 예의가 너요. 네. 자, 우리 기준이 뭐예요? 노폐물을 내보내고 아닌 애들은 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자, 보먼주머니에 연결된 관 이름은 세뇨관입니다. 이 세뇨관이 끝나면 오줌이 되는 거예요. 여기로 나가면 안 돼. 뭐가 나가면 안 되냐면 특히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은 우리가 소화해서 얻은 중요한 산물인데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집어넣을 겁니다. 그걸 제흡수. 얘네들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어때요? 하나라도 나가면 안 돼. 100% 제흡수. 밖으로 나가면 병입니다, 병. 포도당이 소변에 검출되면 그 유명한 당뇨병인 거고요. 아미노산이 검출되면 단백뇨라고 해서 얘도 병이에요. 그러니까 소변 검사했는데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검출됐어? 그럼 병원 가야 돼. 이걸 치료해야 되는 거야. 그만큼 병인 거죠. 그 다음에 물이랑 무기염, 요소는 당연히 오줌으로 나가야 되니까 제흡수 안 해요. 물과 무기염류도 제흡수 할 겁니다. 대부분 제흡수가 될 거긴 한데 상황 봐서 100%는 아니야. 왜냐면 내가 오늘 물을 많이 마셨어. 지금 선생님 이거 다 마시고 이거 한 통 더 마시고 있는 중이야. 물이 많죠. 그럼 몸에 물이 많겠지. 그럼 제흡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흡수할 필요가 별로 없죠. 여기 물이 많은데 물을 못하러 더 넣어. 그러니까 제흡수를 잘 안 해. 그럼 뭐예요? 소변량이 늘어나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할
3km 뛰어. 그럼 땀이 막 뻘뻘 나겠죠. 그럼 뭐예요? 몸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니까 물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제흡수가 늘어날 거야. 그럼 소변량이 줄어들겠지. 그러면 실제로도 뭐 여름에 저기 나가서 뛰는 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겨울에 소변량이 늘어나고요. 여름에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땀 때문에. 그래서 너네도 의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겨울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갑니다. 더 자주 가고 싶어요. 소변량이 늘었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물론 여름에 에어컨 앞에 있고 겨울에 뭐 들고 뛰었으면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세뇨관에서 지금 재흡수했어요. 나머지 모세혈관에서 분비 못한 노폐물을 다시 분비해서 소변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책 보면서 정리할게요. 여기 책 보시면 여기가 토리예요. 엉켜있는 얘가 토리, 감싸고 있는 이게 보먼주머니. 그 다음 연결되어 있는 관이 세뇨관이고 세뇨관이 뭐에 둘러싸여 있다? 모세혈관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그림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과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과는 토리에서 보먼주머니로 크기가 작은 물질이 여과될 건데 압력차 때문에 일어납니다. 토리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그 압력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간다. 누가? 크기가 작은 애들이. 이때 재흡수는 뭐다? 여과된 물질 중에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이 모세혈관으로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모두 재흡수. 물과 무기염류는 대부분 재흡수되지만 필요에 따라 재흡수 비율이 달라진다. 분비는 토리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노폐물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그림 토리에서 보먼주머니로 나가는 거 여과, 그 다음에 이제 나왔으니까 혈액이 아니라 여과액이라 그랬죠. 여과액에서 세뇨관으로 흘러서 저기 콩팥갈대기 방광으로 갈 거예요. 이 가는 과정에서 일부는 재흡수되고 그 다음에 노폐물 분비해서 필요한 것들 넣고 빼고 오줌으로 나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혈액이 노폐물이 빠져나가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심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온몸을 돌 겁니다. 콩팥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콩팥이 하나만 있어도 사람가 살 수 있습니다. 없으면 못 살아요. 없으면 못 사는데 또 그렇다고 바로 사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병원이 이제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치료는 안 되는구나. 뭘 하냐면요. 콩팥이 고장나면 투석이라는 걸 할 건데요. 피를 뽑아서 우리가 콩팥에서 거르는 거잖아. 노폐물을 거르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피를 뽑아서 기계에 넣습니다. 기계에 넣고 돌려서 뭐예요? 노폐물을 걸러요. 그러면 피를 한 번에 쫙 뽑으면 어때요? 죽어요. 혈액이 우리 몸에 30% 정도 빠져나가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씩 뽑아서 기계에 걸르고 넣어요. 그래야 안 죽어. 쭉 뽑아서 걸른 다음에 넣으면 시간이 빠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안 돼. 조금씩 뽑아서 돌려서 다시 넣어서 우리 몸에 피를 계속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투석이야. 시간이 오래 걸려.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직도 기계보다 콩팥이 훨씬 더 깨끗하게 걸립니다. 기계로 투석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몸에. 콩팥이 고장났을 때 얘기해요. 그래서 투석을 계속 하면 결국 뭐 해야 되냐면 이식해야 돼요. 신장 이식, 콩팥 이식해야 돼요. 콩팥 이식은 그래도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왜냐면 두 개니까. 하나를 줘도 나머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5분 쉬고 문제 풀게요.